자, 이제 단일화도 있었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고 마지막 우리가 이번 대선을 이야기할 때 홍 기자님, 저는 배우자 리스크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이 정도로 배우자에 대해서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을까? 김건희 사과합니다. 국민 여러분, 남편하고 어쩌고 저쩌고 김혜경 씨 사과합니다. 모든 게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느 나라 대선에 배우자가 다 유력 후보의 배우자가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들은 배우자 문제 많다고 이야기하고 대선 막판까지 나오지도 않고. 근데 2012년 그 이전 대선마다도 전역에 있는 사람 또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도 막 TV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공식 선거운동 들어갔지만 대세론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마지막 이슈입니다. 배우자 등판 하나 못하나. 자, 홍 기자님, 배우자가 왜 이렇게 후보자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글쎄요, 뭐 이게 좀 양쪽이 분산이 돼갖고 그렇게 영향을 크게 좀 만약에 한쪽으로만 영향을 줬으면 네. 판세에 굉장히 영향이 있었겠죠. 둘 중에 하나만 있었으면. 근데 네. 둘 다 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분산이 돼서 판세 자체에 그렇게 그랬을까? 근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사실 이제 눈에 보이는 건 뭐냐? 배우자 리스크가 있을 때 윤 후보의 지지율이 등락을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이 후보 지지율은 35%대에서 안팎에서 네.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10월 이후에. 아니 근데 무슨 MBS 조사에서 4%포인트 떨어져 31%까지 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만에 그 동일한 그 반복 조사에서 그 정도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이 더 이 부정적인 부담이 더 크지 않았냐. 이재명 후보 쪽이 배우자 리스크 갖고 가장 최근에 몰랐던 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김건희 씨 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1월 16일 MBC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되고 난 이후에 사실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율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거 없네. 물론 뭐 의혹을 문제 삼자면 뭐 허위 경력도 있고 허위 수상도 있고 또 뭐 무속 주술 이런 논란도 건진법사 등등등 논란이 있는데 그래도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이재명 후보의 결정적인 타격을 준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김혜경 씨 논란이 나오니까 과잉 의전, 뭐 불법 의전 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고압세에 있다, 묶여 있다, 변하지 않는다. 아니 저는 지지율이 지지층이 단단하게 결합해 있는 건도 그건 좋은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더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뭐 수십 년을 대선을 봐오셨으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왜 묶여 있을지, 더 탈피하고 있을지, 돌파구를 못 만드는지,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큼 더 못 올라가는지, 이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지율이? 글쎄 뭐 그건 또 그거 갖고 또 뭐 몇십 분 얘기해도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이긴 압축해서 한데 한 3분 이내로 이재명 지지율 왜 이러나? 왜 못 올라가나? 더 이상 못 올라가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 지금 유권자의 성향이 진보 여권의 그 규모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 그거를 넘어서는 규모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한 40%, 어저께 갤럽 조사에서 41% 나왔지만 뭐 사실 조사 오래 해보시니까 알겠지만은 실제로 지지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국가 원수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60, 70대 노인층들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전화를 받아서 대통령을 물어보니까 그것도 못한다고 말하기 뭐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41%, 40%인데 사실 그 마음속에서 잘하니까 지지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35, 6% 정도다. 제가 볼 때는 그 그러니까 정도가 찐 긍정평가는 그렇죠. 한 35, 6이다. 그 정도가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로 가고 있고. 근데 아까처럼 립 서비스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로 안 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한계가 딱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립서비스청, 최초로
립 서비스 유권자청은 최초인데요, 이거는. 여론조사 할 때 립 서비스 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응답자 중에서. 아, 꽤 있죠. 립 서비스 유권자청이 응답청이 그럼요. 있다. 꽤 있죠. 이 립 서비스 그럼 응답청은 누구를 지지하는 겁니까? 아, 이분들. 네. 이분들은 뭐 현재 부동층일 가능성도 꽤 있고. 아, 뭐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그러면서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일관성을 가진 그 응답자는 아니죠. 네. 근데 문항을 보면 어떻게 뭐 여론조사 응답자가 꼭 모든 문항에 다 일관성을 가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라고 봐야죠. 자,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홍 기자님은 여론조사 전화오면 받으세요? 그것도 저는 여기 여론조사 회사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도 응답 대상에서 원칙적으로는 빠지는 게 정상이죠. 아, 여론조사 자, 그 관련자들은 협조를 안 하신다는 거네. 그게 아니라 네. 오늘도 이제 홍영림 기자의 자 여론 전문 30년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 기자 조사에는 싫어서 응답 안 한다. 네. 실체를 알아냈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자, 홍 기자님.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대선 끝날 때까지 배우자들은 이번 대선에 좀 안습이잖아요. 네. 뭐 나오는 순간 불편한 거 아니에요. 후보자들은 왜 나와? 전 배우자 안 나옵니다. 배우자 나중에 봉사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요리조리 도리도리 답변할 수가 있는데 그럼 대선 끝날 때까지 배우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지율에 부담되니까. 뭐 그거야 뭐 각자 캠프에서 뭐 알아서 저기 판단할 문제긴 하지만 네.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득표율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뭐 같이 그거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진짜 마지막에 뭐 인사나 좀 하러 같이 다닌다는 마지막에 예, 뭐 그 정도지 굳이 아니 뭐 지금 마지막 그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게 표 모으려고 다니는 건데 네. 표 깎으려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네. 배우자가 정말 등장하지 않는 대선이 초유의 대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이분들이 어떤 네거티브가 있으니까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역대 대선에서는 사실 배우자가 좋아서 그 후보를 찍는다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그건 아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약간 그 문제가 악성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느낌은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이번에는 여론 고수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특집입니다. 자, 이재명의 엑스맨, 윤석열의 엑스맨 특별 코너로 홍영민 기자가 진행합니다. 자, 지금 대선 초박빙 접전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고 누가 되는 거야? 모르겠어. 맙소사 대선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대선 정말 알 수가 없는 정말 물안개 대선인데 그런데 후보자는 진이 빠지도록 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실수를 하든 이미지가 안 좋든 하여튼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 때문에 지지율이 더 내려가는 것 같아. 이재명 후보의 엑스맨,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자 3명의 인물은 누구일까? 자 탑3부터 자 3위부터 살펴봅니다. 홍 기자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엑스맨 3위 누굽니까? 그 엑스맨을 제가 이름을 거론하라고. 그럼요. 네. 아니 그 명예훼손 아닌가요? 아니 그냥 저기 랭킹으로. 아니 그러니까 랭킹으로 얘기하는 게 명예훼손 아닌가요? 굳이 제가 그거를 그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간표 요인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뭐 그거를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얘기를 합니까? 코너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홍현희 기자님께서 아직 조선일보에 직을 두고 있거든요. 네, 잘리면 안 되니까 불안해하세요. 네,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유튜브에 합류하셔야 돼. 끝까지 나는. 제가 왜 그만둬요 회사를? 시청자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더라도 꼭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처럼 좋은 회사 또 그만두고 그러면 후회합니다. 네,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 어떤 회사에 일하시든 여러분들은 엑스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K스테디 리서치와 함께하는 유튜브 여론 고수수. 지금이라도 뭐 엑스맨 좀 이야기해 주시래요. 아유, 그건 이제 제가 정확하게 그건 잘 몰라요. 아는 것만 말씀드리지 제가. 지난주에 생태땅 먹으면서는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오늘도 없고 다음번에는 우리 이상일 K스테디 리서치
네, 거침없이 이야기하시거든요. 대론 대선 엑스맨 특집으로 코너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빵빵빵빵빵빵하게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대선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자, 그럼 안녕.